페인트 브러쉬 효과가 그 3D 화면에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내가 그려진 경로를 따라서 얘가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뭐 이미지가 있다면, 페인트 브러쉬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 주도록 만들어 줘도 되고, 아니면 따로 마스크만 만든 다음에 색상이나 여러가지 재질감은 C4D에서 작업을 해서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게 2D 이미지이기 때문에 두께감이 없어서 좀 약하다 싶으시면 뭐 3D로 만드셔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잠깐 보면, 자, 핵심 기능을 잠깐 보시면은, 일단은 큐브를 하나 꺼내 볼게요. 큐브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길쭉한 큐브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큐브가 있다면 이 큐브가 스플라인을 하나 꺼내 보시고, 스프링이라고 하는 스플라인을 하나 꺼내 볼게요. 자,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스플라인을 따라서 얘가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큐브에 대해서 디포머에 가시게 되면 스플라인 랩이라고 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플라인 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선을 따라서 랩은 감싸는 거잖아요. 선을 감싸기 하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인데, 그것이 입체형일 때는 감싸기 하는 거고 2D일 때는 선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선을 따라서 전체를 감쌀 수도 있고, 또는 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도 있고, 그런 형태고요. 한번 보시면 스플라인 랩은 오브젝트 밑에 있어야 되겠죠? 디포머 역할이니까. 그래서 오브젝트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오브젝트 밑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움직여 주시는데, 움직이실 때는 지금 보시면 시작과 종료 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얘들을 움직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선에 맞물리지 않은 이유는, 얘가 큐브가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세그먼트 분할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모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가 모양의 변화를 자 주시고 보시게 되면 스플라인 랩이 있고요. 랩에서 스프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스플라인에다가 넣어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움직임의 변화가 생기죠. 꼬부라져서 이렇게 움직여진다, 그죠? 이게 큐브 부분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세그먼트 숫자가 그냥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하시게 되면, 스플라인 랩에 스플라인 부분에다가 우리가 스프링 모양을 따라서 움직여라 하면서 스프링을 넣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버립니다. 변형이 생기지 않고 뻣뻣하게 움직여지는데, 이 부분은 큐브에 세그먼트 숫자를 늘려 주셔야 돼요. 세그먼트 숫자를 늘려셔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가해지도록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X축으로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니까 X축에 세그먼트 숫자를 늘려 주시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더, 큐브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할을 주겠다 하시게 되면은 서페이스 분할이라고 하는 기능을 또 넣어 주시게 되면 서페이스 분할을 통해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페이스 분할을 보시면은 서페이스 분할이 있고, 여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서페이스 분할이 적용된 큐브에 대해서 아까 세그먼트 숫자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줄이더라도 영역을 세분화 시켜놓은 서페이스 분할로 인해 가지고 부드럽게 보여지게 되죠. 자, 지금 스플라인 랩에서 시작 부분은 0%, 종료 부분은 100%란 말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스플라인의 시작에서 종료 지점, 끝 지점까지 스플라인의 맞춤으로 되어 있어서 몽땅 이렇게 다 감싸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전에 있던 큐브 모양이 늘어나요. 쭉 늘어나서 표현이 되고, 그렇지 않고 길이 유지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길이 유지는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이 큐브의 길이만큼만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가지고 있게 되고, 옵셋이라고 하는 수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위치 이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치 이동을 해서 보여지게 하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을 따라서 움직이겠다 하실 때는 뭐 선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움직임을 주겠다 하실 때는 선을 먼저 그려 놓으시고, 선에 대해서 이렇게 감싸기 형태로 스플라인 랩에 디포머를 가지시고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큐브 이미지의 모양은 2D로 가셔도 되고 3D로 가셔도 되고, 뭐 여기서 직접 만드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먼저 3D로 만드는 방법 다 지워 볼게요. 지우시고 큐브 하나 꺼내 보시고, 자, 우리가 물감 모양을 만들어 봅시다. 처음에 내가 길게 줘야 되겠다 하시면은 미리 길이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 놓습니다. 물감 모양을 길게 만들어 놔요. 자, 이렇게 두께도 있죠. 두께도 있고 길이 방향으로 길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볼록하기도 하고, 여기는 뭐 뒷부분은 브러쉬에 의해 가지고 좀 들쑥날쑥 하도록 더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큐브를 일단 편집 모드로 바꾸시고, 여기에 변형을 주셔야 되는데, 변형을 주실 때는 우리가 포인트로 가지고 변형을 주셔도 되지만, 변형 주기 아주 쉬운 도구가 있죠. 위에 보시면 조각도를 가지고 변형할 수 있는 스컬프트 하는 창이 있어서, 자, 이것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창이 바뀌죠. 변형을 주시려면 분할 영역이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분할 영역은 위에서 분할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얘들을 분할시킬 수가 있고요. 분할 영역이 누르면 누르는 대로 계속 증가를 합니다. 감소시키고 싶으시면 감소 눌러주시면 돼요. 증가와 감소를 통해서 분할 영역 수를 증가시키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인다 하시면은 디스플레이에 선을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분할 영역이 만들어졌어요. 나는 처음에 좀 앞이 둥그르스름 했으면 좋겠다 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여기를 사용하지 마시고 오브젝트일 때
자, 오브젝트일 때 미리 분할을 좀 해 오시면 더 좋습니다. 세그먼트 수를 이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미리 분할을 좀 해 놓으시면은, 자, 아래쪽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이렇게 미리 분할을 좀 해 놓으시면은 훨씬 더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가 얘를 편집 모드로 바꿨을 때도 모양이 그다지 변형이 많이 되질 않아요. 자,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됐을 때, 자, 여기에 있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변형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잡기 같은 경우 앞에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모양의 변형을 주시는 거예요. 뭐 위에서 보기 하셔서 모양을 이렇게 원하시는 마음대로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왁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게 되면 변형도 막 생기고요. 당기기 통해서 쭉 부드럽게 당기는 작업도 하실 수 있고, 찝기 통해서 뾰족뾰족하게 나타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변형을 주는 겁니다. 부풀리기 통해서 얘들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원하시는 모양이 있다면 그 모양대로 변형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었는 것이 아무래도 각져 보인다 하시면은 또 방법이, 물론 분할을 많이 주셔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에서 늘상 쓰던 그 서페이스 분할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서페이스 분할을 큐브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보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변형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셔서 모양을 바꿔 주시고, 처음에 저 세그먼트 나온 거 어떻게 들어가면은 세그먼트요? 네. 처음에 세그먼트는 큐브일 때 좀 만들어 줬었죠. 그러면 모양 변형이 덜 되니까. 큐브에 어디로 들어가서 나올 때 큐브의 속성에 X 방향, Y 방향, Z 방향의 세그먼트 수를 증가시켰죠. 자, 지금 이렇게 도구를 통해서 모양을 변형시키셨다 하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색깔을 주시면 돼요. 다시 레이아웃은 스탠다드로 바꿔주시고, 스탠다드로 바꿔주시고, 자, 재질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을, 붉은색 재질을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붉은색 재질이 하나가 잡혔고요. 색깔을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반사가 너무 심하다 하시게 되면 뭐 컬러 부분에도 색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또는 반사율 가셔가지고 뭐 기존 거는 제거하시고 추가하실 때 베크만이라고 해서 금속 재질에 이런 반사를 넣어 주셔도 되고, 또는 레이어 프레넬이라고 하는 곳에서 프레넬의 유도체 선택하셔서 비금속 재질, 좀 유화 느낌의 그 물감을 쓰겠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아크릴 물감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을 넣겠다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이 가도록 넣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너무 심하다 하시게 되면 뭐 여기 거친 정도 이렇게 좀 높여 주시게 되면 너무 반사가 광택이 조금 덜해지고요. 그 다음에 반사가 좀 심하다 하시게 되면, 반사라는 것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다른 부분의 이미지들이 비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사 강도를 줄이셔가지고 조절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더 반짝이는 이런 느낌의 페인트가 되기도 하고 아크릴 물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두께감이 있도록 만들어졌죠. 파란색의 색깔도 하나 필요하다 하시면은 큐브를 복제하시면 됩니다. 큐브를 복제하셔서 서페이스 분할 밑에 넣어 주시고, 자, 여기에 큐브 복제했던 부분에 위치값 한번 바꿔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빼볼게요. 재질도 하나 따로 넣으셔가지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보시죠.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위에는 이제 부드러웠는데 얘는 이렇게 각졌어요. 그것은 서페이스 분할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로 밑에 있는 개체만 부드럽게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실 때는 큐브 두 개를 같이 선택하셔서 그룹 오브젝트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그룹 오브젝트로 묶어 주시게 되면 묶었던 그룹이 서페이스 분할 밑에 들어오면서 두 개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파란색에 대해서는 뭐 회전을 주셔도 되고, 회전을 주셔서 이렇게 섞여서 보이시게끔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지금 두께감을 제가 다 다르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서 보여지도록 처리하셔도 되겠고, 또는 위치 이동, 크기 조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변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개체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자, 만들어 줬고요. 이 서페이스 분할도 그룹을 하나 묶을게요. 안 묶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묶어 놓고 이름을 달리주면 좋죠. 페인트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름을 페인트라고 줬고, 이 페인트 밑에 좀 전에 봤던 디포머 스플라인 랩을 Shift 키 누르고 넣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이 페인트 모양 자체가 하나의 개체로서 선 따라서 움직이기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선은 패스를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선을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변형은 스플라인 펜으로 원하시는 위치,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변형 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인트의 모양을 바꿔주겠다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서페이스 분할에 스플라인 랩이 들어가 있고, 스플라인 랩에서 스플라인이라는 부분에 선을 드래그해서 옮겨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잡혀요. 방향에 따라서 X축 방향, 어느 방향으로 내가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스플라인에 맞춤하지 마시고 길이 유지로 하시게 되면 이 길이 모양대로 얘들을 이렇게 맞춰 주실 수가 있고, 또는 움직임을 이렇게 주셔도 되지만 종료 지점에 값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 쭉 늘어나도록 하셔도 됩니다. 쭉 늘어나서 그 다음에 옵셋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애니메이션 주는 것은 시작과 종료 지점의 길이 조절과 그 다음에 옵셋의 움직임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D로 만드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핵심은 스플라인 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그 개체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3D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돌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나 옆으로 놓기를 원하는데 하시면은 옆으로 놓으시려고 하면 회전 방향을 약간 주시면 되는데, 스플라인 랩의 아래쪽에 속성 보시면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회전이라고 있어서 이 회전 방향, 뱅킹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회전 방향을 이렇게 조절해 주실 수도 있어요. 뱅킹을 통해서 회전 방향을 조절하셔서 내가 원하는 위치,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크기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사이즈라고 해서 시작 부분의 크기랑 끝 부분의 크기랑 이렇게 사이즈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작 부분이 이렇게 굵어졌지만 끝 부분은 가늘어졌죠. 더 빼서 이렇게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이즈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마스크를 가지고 온 다음에 재질은 시네마 4D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스크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2D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포토샵 이용해 볼게요. 제품이든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가로 크기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크기만큼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 가로에 2000, 세로에 400 나와봤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색깔을 하나 칠해 주시는데, 레이어 추가하시고 브러쉬 도구를 이용하셔 가지고 브러쉬의 모양을 유지하시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드라이 재질의 브러쉬를 이용하셔 가지고, 자, 거친 모양의 브러쉬로
사이즈를 좀 크게 가져가셔서 400이니까 400 정도로 비슷하게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색을 칠해 주시는 거예요. 흰색을 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재질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색을 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스크 영역을 만들 거기 때문에 마스크 영역이 흰색이 되어야 마스크가 적용이 되어서 그림이 나타납니다. 어두워질 영역은 배경에다가 검정색을 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을 칠하시게 되면 흰색 부분에만 색이 보여지고요. 검정색 부분에는 색이 안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합니다. 파일에서 저장 누르셔가지고 포토샵 원본 파일로 저장하셔도 돼요. 마스크라고 이름 주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뭐 알파 기능을 쓸 거라서 알파라고 주셔도 되고 이름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시네마 4D에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하면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평면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 주시고 평면 오브젝트에서 폭 크기는 400이고 높이 방향을 좀 전에 만들었던 캔버스 사이즈처럼 2000이라고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시죠. 폭을 2000 할까요? 아까 X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높이는 400 주시고 폭을 2000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재질을 하나 넣어 주셔서 재질에 알파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재질의 알파라는 부분에 선택하셔가지고 좀 전에 만들었던 알파 영역의 포토샵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자, 마스크라고 하던 그 부분을 선택하시고 포토샵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고 컬러 부분에는 내가 원하는 색상의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드래그해서 평면에다가 놔 보시기 바랍니다. 놔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색이 칠해져서 나오게 되겠죠? 재질감을 주겠다 하시면은 자, 재질 컬러에서 재질감 예를 들어서 뭐 표면에 체크보드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다른 텍스처 넣으셔가지고 보여주셔도 되고, 그라디언트를 넣겠다. 그라디언트 처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넣어주셔도 되고, 가로 방향으로 넣으셔도 되고, 그 색깔을 달리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달리 주셔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질감은 시네마 4D에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면에다가 디포머에 스플라인 랩을 하나 넣어 주시고 아래쪽에다가 넣어 주시고 선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스프링 선을 이용하셔 가지고 꼬임을 주겠다 하시면 이렇게 꼬임 방향으로
높이를 많이 넣어주시고, 높이 바이어스를 0으로 처리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플라인 랩에 스플라인 부분에다가 스프링을 넣어 주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보시고 처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따라서 방향이 이렇게 달라질 거니까. 모양이 뻣뻣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이렇게 서페이스 분할을 넣으셔가지고 만들어주는 방법. 서페이스 분할을 넣으셔도 되고, 분할 영역을 많이 주셔도 되고. 많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크기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스플라인에 맞추셔도 되고, 길이 유지를 하셔가지고 길이에 맞게끔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안 되고 길이에 맞게끔 움직이셔도 돼요. 똑같이 방향, 회전 뭐 이런 것들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값도 따로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따로 주시면 돼요. 자, 그려서 우리가 한번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랑 새로 만들게 하셔서 2000에 400으로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여시고 나서 여기에다가 레이어 하나 추가하시고요. 배경은 검게 가시면 되고, 추가된 레이어에다가 여러분들이 칠하고자 하는 부분 영역에 먼저 흰색으로 한번 색을 칠해 줍니다. 자, 이 부분에 이미지가 보여질 겁니다. 이 부분에 색상들이 보여질 거고요. 자, 이렇게 칠해 놓으시고 나서 일단은 하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얘는 저장하실 때 마스크 알파라고 줄게요. 컬러 알파 영역을 그러니까 주변을 투명하게 만들고 안쪽 영역만 보여줄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색을 칠하시면 돼요. 브러쉬로. 뭐 부드러운 브러쉬, 선명한 브러쉬 상관없습니다. 어떤 브러쉬든지 마음대로 칠하시면 돼요. 새로운 레이어 추가하시고, 자, 알록달록하게 색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 칠하고 또 다른 색으로 섞어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칠해 보시고. 아유, 너무 크다. 브러쉬가 너무 크네요. 거친 브러쉬로도 칠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서 다른 거친 브러쉬를 이용하셔서 뭐 이렇게 마음대로 칠을 해 두셔도 돼요. 하시고 나서 클리핑 마스크 이용하셔서 영역 안에만 이렇게 보이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역 안에만 보이도록 처리하시면 되고, 이것을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컬러라고 이름 주시고 저장을 하나 했습니다. 따로 저장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시네마 4D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 하면, 색깔은 일단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네마 4D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나 평면 하나 내시고 폭은 2000픽셀 가겠습니다. 새로운 텍스처 하나 내셔서 여기에다가 넣어 주시는데, 이 텍스처의 컬러 부분에 이미지를 좀 전에 만들었던 컬러 이미지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 컬러 가지고 오시면은 주변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꽉 채워졌잖아요. 검은색을 지워야 되겠죠. 지울 때 쓰는 것이 알파의 컬러 알파라고 하던 마스크 처리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검정색 부분이 사라지고 흰색 부분만 남게 돼요.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색상 이미지의 픽셀이 깨지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크기만큼 포토샵에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디포머를 통해서 스플라인 랩을 넣어 주시고,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스플라인은 그리시면 되고요. 그려주시면 되고, 그려진 이미지 스플라인을 스플라인 랩에서 활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실 때 너무 각져 보인다 하시면은 평면에 대해서 서페이스 분할을 넣으셔가지고 부드럽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움직임에 대해서는 시작과 종료 이용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옵셋을 이용하셔가지고 위치 이동을 해서 움직이도록 하실 수도 있고, 또 회전 방향 뱅킹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의 방향 자체도 조절을 따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폭도 조절하실 수 있어요. 만들어 놓은 폭이 400픽셀이 너무 크다 하시게 되면 사이즈 조절해서 뭐 스플라인 사이즈 이런 걸 통하셔 가지고 폭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평면에서 폭을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또 평면에 이 폭값을 또 조절하시게 되면 같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스플라인 폭을 줄이셔도 되고, 뭐 평면 폭을 줄이셔도 되고, 어쨌든 결과물은 다 줄어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페인트 브러쉬에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